화장을 지운 후 이재명의 얼굴은 참혹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불안감 내지 공포감이 어른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일그러진 표정은 탄핵 기각을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판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꿈을 꾸는 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허를 찔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지기현이라는 한 사람의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그 어떤 칼보다 강한 펜을 휘둘러 대한민국의 법치를 단숨에 제자리에 돌려놓음으로써 지금 민주당 내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만만한 행보 이른바 대선 행보를 펼쳐왔는데 첫째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확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기 대선이 열리면 다음 대통령은 자신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경제를 중요시하는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심기 위한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도 성사시키고 현대차 경영진과 자동차 산업 통상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심으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섯째 외신과 수차례 만나서 트럼프에 대해 노벨상 추천을 하겠다면서 자신은 원래 친미다 이렇게 쉴드를 치고 다녔는데 미국이 제동을 걸까봐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러한 행보 누가 보더라도 자신감이 넘치는 대선 행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과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유일한 한 사람 그가 바로 이재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이 정치권 전체를 통틀어 헌법재판소 내부의 판세를 가장 정확하게 읽고 있을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되는 동안 이재명이 보인 대권주자로서의 광폭 행보와 확신에 찬 표정 그리고 때로는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거침없는 발언들은 이러한 헌재 내부의 정보 즉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그가 관저로 돌아온 후 이재명의 표정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움직임들은 다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예정된 대선 행보로 보이는 행사들을 최근에 모두 취소했습니다. 둘째 민주당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이 삭발을 하겠다는 등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셋째 이미 잡혀있던 외신 인터뷰마저 급작스럽게 취소했습니다. 넷째 이재명뿐만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유만만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극도의 혼란과 긴장 상태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다섯째 민주당의 비명계 중진 의원들은 헌재에서 SOS가 왔다. 문형배 재판관이 버티기에는 여론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정보를 흘리는 주역들 그들이 바로 비명계입니다. 비명계 내지 반 이재명계가 드디어 이재명을 제거할 꿈에 부풀어 있는 조짐을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경수가 단식에 나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다음은 나야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비포와 애프터 화장을 지운 후 이재명의 얼굴은 참혹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불안감 내지 공포감이 어른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일그러진 표정은 탄핵 기각을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 내지 각하 의견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의 얼굴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재명이 헌재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다는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지기현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이번 판결이 단순한 절차적 오류만을 지적했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 판사의 판결문은 곳곳에 폭탄을 설치해 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불법적 체포, 구속기관의 도과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비빌 언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암울함과 허탈감 그리고 두려운 개가 짖는 것처럼 괜히 엄한 사람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하여 찢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일자 방송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복귀 예측 놀라운 소식이 중앙지법 지기현 판사로부터 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약 52만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지기현 판사의 과거 주요 판결들 분석을 통해서 저 나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썸네일 제목을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복귀한다 라는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었는데 어그로가 있는 거 아니냐는 항의성 댓글들 때문에 복귀 예측이라고 약간 순화해서 바꾼 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상은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저는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체포에 대해서 억울함과 분노와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우리 법원 어딘가에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사가 한 분쯤은 계시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온 국민의 기도 제목이 되었노라고 기독교와 불교를 떠나 유실론과 무실론을 떠나 우리 자유파 국민의 기도는 바로 그런 판사를 만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던 바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지기현이라는 한 사람의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그 어떤 칼보다 강한 펜을 휘둘러 대한민국의 법치를 단숨에 제자리에 돌려놓음으로써 반국가적인 카르텔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우리 사법 판결의 역사에 지기현 판사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적잖은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저의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재명의 일그러진 표정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재에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기선이라는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들은 법관으로서의 정의감도 주위 동료 판사들로부터의 신뢰감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채통도 자신들의 이념의 무덤에 묻어버린 자들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변 설득과 협박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의 다른 재판관들을 자기네 카르텔에 끌어들여서 그 어떤 충격적인 짓을 할지 모르는 자들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또는 10여일은 탄핵 기각 또는 각하라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최대한 조심해야 할 시기라 할 것입니다. 판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꿈을 꾸는 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허를 찔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탄핵은 왜 기각 또는 각하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부터 이론적인 무장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의 근본 원칙 때문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신체의 자유, 적법 절차라는 원칙을 어기면서 이루어진 공수처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은 이미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로 그 부당성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과 공수처, 우리법연구회가 만들어낸 내란머리 사기 탄핵의 실체가 완전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홍장원의 메모 조작, 곽종근의 허위 진술 강요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사기극의 연출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며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띤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사기에 부하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탄핵 각하를 통해 법치를 바로 세워놔야 합니다. 셋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인정되는 국가긴급권의 정당한 행사였음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를 알리고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단 한 명의 체포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며 탄핵의 근거로 삼는 행위는 본말을 전도한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시각입니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회복돼야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다시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문영배 재판관을 중심으로 수많은 위법과 절차적 불공정이 자행되었으며 허영 교수 등 법학계의 권위자들이 지적한 10가지 이상의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길은 오직 탄핵 기각 또는 각하뿐입니다. 다섯째, 국민적 합의를 통해 탄핵 심판을 종결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헌법재판소의 사명입니다. 이미 국민의 여론은 탄핵 반대가 70%를 넘어섰습니다. SBS가 탄핵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가 탄핵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지자 기사 링크를 삭제한 사건은 모든 국민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음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그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을 내릴 때만이 민주당과 공수처가 만들어낸 내란몰이 사태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는 역사와 국민 앞에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인지의 관점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의 문영배 역시 정치적 압력과 내부적 거래가 아닌 헌법적 가치와 법치의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문영배 자신을 살리고 그의 가족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정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되지 않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탄핵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무고함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온 만방에 국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